안녕하십니까. 초고층 및 특수구조 설계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이 건물 우리 거조이며 조원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다스조 6명, 모형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80층가량의 건물에 아웃리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초고층 설계에 앞서 참고하였던 모티브 건물들을 소개한 후 저희 건물의 구조적 특징과 설계 과정을 설명하고 구조 분석을 한 다음 모형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티브 건물은 타입A 101로 저층부에는 2개 층 높이의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가 설치되어 있고 고층부엔 8개 층마다 1개 층 높이의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코어에는 16개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하단부에는 메가 칼럼을 25개 층에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각 두 곳에 설치하고 아웃리거 경사제에 발생하는 추가 부재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딜레이 조인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진마오 타워입니다. 지상 88층으로 저희가 설계하려는 초고층 건물과 층수가 가장 비슷하며 메가칼럼 8개, 중앙 코어 기둥 8개, 아웃리거는 3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여러 초고층 건물들 중 저희는 부르즈 할리파를 모티브 건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앙에 육각형 코어가 3개의 둥근 모양으로 돌출된 클러스터로 둘러싸여 있는 부르즈 할리파의 기본 구조를 본따 단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버트레스 코어란 Y자 모양을 형성하는 3개의 버트레스로 보강된 육각형 코어를 말합니다. 각각의 윙은 중앙의 육각형 코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벽체는 같은 모양으로 두꺼워져서 풍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이나 모멘트에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레 기둥과 아웃리거 벽체는 측면 하중 저항을 위해 둘레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아웃리거 벽체를 통하여 기계층 바닥에 연결되어 횡방향 풍하중에 저항합니다. 3개층 높이의 아웃리거들은 각기 다른 높이에서 주기적으로 타워를 구속하고 건물 높이 전체에 걸쳐 하중을 재분배합니다. 코어월이란 크기가 크고 높이가 높은 초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부재입니다. 압축에 의한 좌굴에 취약한 기둥을 보완하고 외부는 철골, 하부와 내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내부 충진 철골 구조입니다. 아웃리거란 일반적으로 한 2개 층 높이에 설치되어 코어와 외주부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캔틸레버 형태의 벽보 혹은 트러스보를 말합니다. 휨 강성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구조 방식이나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코어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종류로는 컨벤셔널 아웃리거, 오프셋 아웃리거, 버티컬 아웃리거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아웃리거는 코어 구조물에 아웃리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기둥들이 구조물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아웃리거는 아웃리거가 코어 구조물과 조금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아웃리거 부위와 바닥 슬래브의 강성이 높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티컬 아웃리거는 모멘트가 코어에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한계층, 크게는 2-3개층 높이에 해당하는 아웃리거 및 벨트 트러스의 설치는 건물의 점유 공간과 임대 공간을 회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웃리거 및 벨트 트러스가 설치되는 층을 중간 설비 및 기계층으로 활용하는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캘리포니아를 위치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빌딩 코드를 기준으로 참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층별로 용도를 나누고 용도에 따라 다른 하중을 적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1층에서 13층까지는 쇼핑몰로, 14층에서 25층은 오피스 시설, 26층에서 45층은 호텔, 47층에서 77층은 거주용 시설, 78층에서 80층은 라운지 및 옥상층, 13층과 46층은 기계실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의 용도에 맞게 하중을 설정하였습니다.
메가 기둥의 스틸은 ASTM A36으로 콘크리트는 USC C56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단면을 설계하였습니다. 높은 강도, 높은 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둥근 단면으로 기둥 설계를 하였으며 각 단면의 크기와 면적은 하중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USC C63 둥근 단면으로 1층에서 45층의 내부 기둥을 설계하였습니다. USC C42 둥근 단면으로 46층에서 60층 내부 기둥을 설계하였습니다. USC C42 둥근 단면으로 61층에서 80층 내부 기둥을 설계하였습니다. USC C63 둥근 단면으로 1층에서 45층 외부 기둥을 설계하였습니다. USC C25 사각 단면으로 볼을 설계하였습니다. USC C35 0.8m로 코어월을 설계하였습니다. KSSS450 스틸로 하여 아웃리거를 설계하였으며 저희는 아웃리거를 60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지진하중은 ASCE 7-10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R팩터는 5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미국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응답 가속도 SS, S1이 각각 1.656, 0.59인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는 이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진 하중의 사이트 클래스를 B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때의 FA 값과 FV 값을 이 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고 SMS, SM1, STS, ST1의 값도 차례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출된 값들이 마이다스에서 정확히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이다스에서 지진하중의 사이트 클래스는 B로, 리스크 카테고리는 3로, Seismic Importance Factor는 1.25로, 주기는 0.1N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이트 클래스, 응답 가속도인 SS와 S1을 입력했고 앞서 계산된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에서 풍화중의 기본 풍속은 115mph, Exposure 카테고리는 C로 설정하였습니다. N개의 아웃리거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높이를 N 플러스 1등분한 위치에 아웃리거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N을 1로 설정하여 전체 높이를 2등분한 위치인 40층의 아웃리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 1로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이상적인 아웃리거 배치를 위해 여러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계획 2는 단면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인 60층의 아웃리거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계획 3에는 아웃리거의 개수를 늘려 40층과 60층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아웃리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계획 4에서는 단면 변화가 발생하는 60층에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 1의 주기는 대략 7.42초, 계획 2는 약 7.45초, 계획 3은 약 7.41초, 계획 4는 약 7.4초가 나왔습니다. 40층, 60층 아웃리거와 60층 아웃리거를 비교한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별로 주기값을 살펴보니 계획 3, 4와 같이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추가로 설치하여도 아웃리거를 한 층에만 설치한 값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벨트 트러스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아웃리거 역시 한 층에만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0층의 아웃리거를 설치한 계획 2를 살펴보면 아웃리거를 설치한 층에서 오버터닝 모멘트의 상당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적합한 아웃리거 설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태까지의 구조적 설계 과정을 통해 도출한 최종 설계안입니다. Response Spectrum에서 Site Class는 B로, Importance Factor는 1.25, Response Modification Coefficient는 5로 설정하였습니다. 밑면의 X축과 Y축 전달력입니다. 지진하중으로 인한 횡하중의 형상입니다. 건물의 고요 주기는 0.1N이 이상적이며 저희 조의 건물은 80층이기 때문에 8초의 고요 주기를 목표치로 하였습니다. 주기는 약 7.45초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건물의 변이는 500분의 1H가 이상적이며 저희 건물의 높이는 285m로 X축 최대 변이는 500분의 1H로 0.5684m, Y축 최대 변이는 591분의 H로 0.4819m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질량 참여율이 95% 정도로 되도록 맞추어 설정하였습니다. 고유주기와 감쇄비는 고층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설계 풍화중과 바람에 의한 응답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댐핑 레이티오에 따른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풍화중에 의한 변이와 스케일업 팩터 역시 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 구조물의 물량 산출표입니다. 모드 쉐이프의 형상입니다. 모드 쉐이프의 형상입니다. 모드 쉐이프의 형상입니다. 모드 쉐이프의 형상입니다. 이어서 모형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형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모형 제작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마이다스팀에서 구현한 건물 모델입니다. 아울리거 초고층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재에 해당하는 코어벽과 아울리거, 메가컬럼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모형 설계를 계획했습니다. 기둥의 경우 모든 기둥을 표현하기보다는 메가컬럼만을 구현하여 이 건물만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어벽과 아울리거를 다른 부재들과 차별화되게 표현하고 모형을 더 성공적으로 제작하고자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모형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모형 제작을 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우리 거조의 메이킹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초고층 특수구조 설계 수업의 목적은 마이더스 프로그램과 모형 제작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목표는 80층가량의 건물에 아울리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빌딩인 에이티포니아입니다. 에이티포니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80층의 초고층 빌딩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축 용도는 쇼핑, 업무, 오피스텔, 호텔,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형 제작의 목적은 코어벽, 아울리거, 메가칼럼을 활용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초고층 빌딩 모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모형에서 이와 같은 부재는 다른 부재들과 차별화되게 표현하여 건물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코어벽, 아울리거, 메가칼럼의 모습입니다. 마이다스 프로그래밍을 통해 도출된 값에 따라 아울리거는 실제 건물의 60층에 설치됩니다. 건물의 설계와 구조적 요소도 선정되었으니 실제 건물의 모형을 스케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축적은 모형의 크기를 고려하여 1:200을 선택하였습니다. 모형 모델에 대해서는 1층부터 30층까지는 층 단면이 동일하고 30층부터 40층까지는 더 좁은 면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아웃리거의 위치는 29층에서 30층 사이입니다. 정확한 모델링 구현을 위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부품들의 치수와 색상을 설계한 모습입니다.
검정색 아크릴은 코어월을 만드는 재료이며 검정색 판은 최하층 기초판의 역할입니다. 투명 아크릴봉은 메가 칼럼스입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은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타입 1이 타입 2보다 더 큰 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색 X모양 아크릴은 아울리거의 재료입니다. 모형 제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초판 위에 코어벽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타입 1 슬라브와 코어를 결합합니다. 메가컬럼 삽입 후 타입 2 슬라브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리거를 접합합니다. 타입 2 슬라브 결합 전에 메가칼럼을 먼저 삽입하는 과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타입 1 슬라브의 기둥 구멍에 기둥을 먼저 삽입한다면 타입 2 슬라브 설치 시 기둥과 코어월을 통해 이중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판과 코어벽 결합 시 수직도에 유의하였습니다. 층고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펀지로 이격거리를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라브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슬라브판의 네모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이 메가칼럼을 삽입하는 구멍입니다. 슬라브와 코어를 결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틈틈이 자로재며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층부터는 이격거리를 3cm로 줄여줍니다. 이전에 스펀지를 사용했던 것처럼 나무 조각을 사용해서 받침대 역할로 활용하였습니다. 31층부터는 3cm의 층고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타입의 슬라브판을 조립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마지막 층까지 슬라브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리거를 설치하면 모형 제작은 마무리됩니다. 29층과 30층 사이에 아웃리거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총 6개의 아울리거 트러스를 꼭지점에 설치하여 건물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X자 형태의 트러스로 구성된 아울리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개의 아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빌딩의 메가칼럼 삽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1층에서 30층까지는 타입 1의 아크릴 구멍에 칼럼이 삽입되어 있으며 30층 이후에는 타입 2 아크릴판 꼭지점 홈에 칼럼이 딱 맞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최상단까지 결합된 기둥의 모습입니다. 칼럼 삽입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입 1 슬라브에 있는 구멍에 맞추어 기둥을 삽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접합부를 견고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모형에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저희는 모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를 이용하여 슬라브판의 간격을 맞추려고 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평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120도마다 스펀지나 나무 블럭을 두어 이격뿐만 아니라 수평을 맞추는 데도 효율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천장 거푸집을 받치는 동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울리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울리거라는 구조물을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로 제작하지 않고 트러스 모형 완전체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어월은 직립면체가 아닌 하나의 삼각형의 직사각형 3개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 다른 코어벽과 차별화를 두었고
최하층 기초판과의 부착성과 모형의 기울어짐으로부터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오른쪽 건물 사진이 저희의 최종 완성 건물 모형입니다. 앞서 말했듯 모형 만드는 과정 중 이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라브판의 두께와 그 사이의 간격에 맞는 받침대 재료를 써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모형 측면을 보면 간격이 모두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부 단면은 왼쪽 그림과 같아 저희의 모형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마이다스팀, 모형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마이다스팀과 모형팀이 어려움이 있을 때 소통을 하면서 더 나은 모형 제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형팀에서는 마이다스팀이 계획한 건물 모습을 보며 건물 특징을 어떻게 모형으로 살릴지, 어떠한 재료를 쓰면 건물의 고열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또한 슬라브와 매각 이동을 어떠한 모형으로 하면 좋을지 계획해 나갔습니다. 건물 모형 구상 및 구조 분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고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에 저희는 아울리거 건물 모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개인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한 배운 점과 느낀 점들입니다. 이상으로 3조 모형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